안녕하십니까. 족구픽스 김주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슬기로운 족구 생활에 대해서 이제 수비편에 대해서 1편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그때 못했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서 입을 벌려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도 사실 중요한데요. 입족구,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입족구에서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절대 안 되면 부작용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족구가 가르치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동호회 활동을 해보시면 각 클럽마다 게임 중에 족구 교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하면 이렇게 해라, 저걸 하면 저렇게 해라. 그렇게 너무 말이 많아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위해서 입족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게 과도하면 싫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실력이 안 되는데 뭐 게임 중에 항상 족구 교실을 하시는 분, 아니면 실력이 좋더라도 물어보지 않는데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것도 실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를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남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비편 입족구 한 4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족구를 잘하고 하기 위해서는 커버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 커버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른쪽을 우리 코트라고 봤을 때 여기가 공격수가 아니군요. 토스군요. 토스, 공격수, 우수비, 좌수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대편에서 서브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가령 우수비가 리시브를 하게 되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수비는 토스하고 좌수비를 커버 플레이를 해주셔야 되고요. 좌수비는 공격수하고 우수비를 커버 플레이 해주셔야 되고, 공격수는 토스하고 좌수비를 커버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리시브라든가 어떤 컨트롤을 하고 나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내 서로 좌우에 있는 포지션들이 혹시 실수를 했을 때 노바운드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준비를 하시게 되면 한 세트에 한 점 정도는 분명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서브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네트에서 한 2, 3m 이상 떨어져서 공격을 했을 때 우리 수비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 원래 토스 자리가 여기인데 서브를 넣는다든가 2, 3m 이상 네트에 떨어져서 공격을 했을 때는 토스가 이 부분까지 와서 네트를 맞고 떨어지는 공이라든가 연타 이런 공들을 토스가 이런 식으로 커버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고, 공격수 또한 뒤에까지 빠져서 이런 식으로 커버 플레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비수들은 폭을 넓히는 게 아니고 좀 좁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 상대편에서 봤을 때 꽉 찬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서브를 넣었을 때 가령 여기에서 발등 서브를 이런 식으로 넣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좌수비가 이쪽 라인 바깥쪽까지 와 있고 우수비는 센터 정도까지 와 있으면 발등 서브로 갔을 때 훨씬 효율적인 리시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서 안축으로 상대가 공격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 이쪽으로 갈 방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수비가 다시 이쪽 방향, 좌수비도 다시 원위치에서 한 발 정도 들어와 있는 방향. 네, 이래서 서브라든가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위치 조정을 한 발 정도씩만 조정을 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거는 앞라인들이 최대한 뒤에까지, 어차피 뒤에 2m 이상 떨어지면 이 구간에 페인트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4명이서 유기적으로 위치 조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슬기로운 족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족구 생활 수비편 세 번째는 실제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팁일 수 있는데요. 공 위치에 따라서 공격수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사실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여기가 코트. 자, 여기서 상대편에서 공격을 했을 때 수비수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자수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의 제일 뒤에서 여기서 구경꾼이죠. 네, 구경꾼이 상대 공격을 할 때마다 자수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같이 스텝을 밟아보시는 거죠. 근데 참고로 자수비가 잘하는 자수비를 따라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례로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도 본 적이 있냐면 대회장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수비수가 실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뭐 20m 정도 뒤에 20m 정도 뒤에서 그 수비수랑 똑같이 한 세트 내내 움직이시는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 수비수 뒤에서 따라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위치 선정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A킥을 의외로 잡기 어려워하시는 수비수들이 많아요. 초보들. 뭐 지금 전국대회라든가 최강부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받으시겠지만 이제 족구에 입문을 하고 수비를 했는데 A킥을 언제 돌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A킥은 어떤 식으로 도시면 효율적으로 좀 잡을 수가 있냐면 이게 지금 우수비, 네, 빨간색으로 갈게요. 우수비, 자수비입니다. 자, 우리가 공격이나 서브가 들어갔는데 리시브가 엄청 좋게 왔어요. 상대편 리시브가 좋게 오면 우수비가 여기서 한 발 정도만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수비는 반보 정도. 네. 그리고 리시브가 좋았는데 토스도 좋았어요. 그러면 우수비는 한 발 더 움직이시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공격수가 A킥을 찼을 때 돌게 되면 훨씬 우수비 A킥을 빨리 잡을 수가 있고요. 우수비가. 그다음에 자수비는 반보 두 번을 왔기 때문에 거의 센터 정도까지 위치를 잡고 있겠죠. 그러면 네트에 붙었을 때는 공격수가 백을 거의 찰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버려두고 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되면 공격수가 A킥을 차든가 이쪽으로 찼을 때 자수비가 커버 플레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수비하기가 편하고요. 리시브가 좋았는데 토스가 다시 빠졌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한 발 움직였다가 다시 원위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공이 뒤로 아예 빠지면 원상태 처음 그 자리로 위치를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상대 공격에 대해서 리시브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수비를 잘할 수 있는 네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공격수가 모든 공격을 성공시킬 수 없듯이 수비수 또한 모든 공을 사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다 받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잘 차는 거는 주시고 우선은 상대가 찰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가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최대한 편안하게 컨트롤 해주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냥 주시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족구를 하시면 실력도 늘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슬기롭게 재밌게 족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